안녕하세요. 빠른 퇴사를 꿈꾸는 따뜻한 자유입니다. 제 채널에서는 온라인 수익 창출 및 투자를 번갈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억을 만들기 위한 제 투자 로드맵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최대한 리스크를 줄이며 연 8에서 10% 수익 내는 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아무리 온라인 수익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한들 그 돈을 투자로 불리지 못하고 저축만 한다면 과연 10억을 만들 수 있을까요? 15년에 10억을 모으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는 매년 6,667만원씩 저축해야 한답니다. 직장인으로 15년간 평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저축하더라도 추가적인 부수입이 3천만원 이상 필요하다는 소리죠. 즉 매달 250만원씩 월급의 부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 반드시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10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 필요할까요? 같이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좌측 그래프는 매년 2천만원씩 투자했을 경우 연 8%에서 10% 수익이 날 때 자산의 변화입니다. 16년에서 18년 이내에 10억을 달성하게 되네요. 우측 그래프처럼 매년 3천만원씩 투자한다면 약 16년 정도 걸려 10억을 달성할 수 있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당연한 소리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연평균 8에서 10%의 수익을 최대한 안전하게 낼 수 있을까요? 사실 1억을 모으겠다라고 하면 개별 주식에 투자하든 비트코인에 투자하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손실을 보더라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10억을 모으겠다라고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투자에는 최대 손실폭을 뜻하는 MDD라는 용어가 존재하죠. 만약 MDD가 마이너스 50%라면 1억을 투자했을 때 5천만원의 손실이 날 경우가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5천만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8억이라면 어떨까요? 10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반드시 8억을 투자하는 순간도 온답니다. 그런데 MDD가 마이너스 50%라서 4억 손실을 본다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MDD가 크면 큰 금액을 투자하는 투자자에게는 버티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즉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연수익률 8에서 10%도 중요하지만 MDD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다 하지. 맞아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다들 하고 있죠. 이렇게 연평균 수익률을 높이 가져가면서 최대 손실폭 MDD가 낮은 대표적인 투자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인덱스 ETF와 올해도 포트폴리오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포트폴리오일 텐데 시간을 내서 자세히 분석해 보신 적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덱스 ETF란 각 나라의 대표 주식 지수와 같이 움직이며 수익을 얻는 펀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나라는 당연히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에는 다우지수, 나스닥, S&P 500이라는 대표 지수가 존재합니다. 각 ETF를 살펴보기 전에 어떤 지수에 투자할지 판단하기 위해 지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우지수는 다우존스사가 선택한 30개 우량한 기업을 포함한 지수입니다. 나스닥의 경우 유망한 IT 기업들이 대부분 속해 있죠. 마지막 S&P 500은 스탠다드 앤 푸어사가 선택한 500개의 우량 기업들이 포함된 지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다우는 대표성이 조금 떨어지고 나스닥은 IT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험이 분산된 S&P 500 지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인덱스 ETF를 살펴볼게요. 다우지수는 DIA, 나스닥은 QQQ, S&P 500은 SPY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중요한 건 과연 인덱스 ETF의 수익률과 최대 손실이 얼마나 될까인데요. S&P 500 ETF 최근 10년을 살펴보면 연평균 10에서 13% 수익률을 보이고 있네요. MDD의 경우 약 마이너스 20%를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익률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손실폭이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최근 10년이 아닌 더 과거를 살펴본다면 S&P 500의 경우 MDD가 마이너스 40% 이하로 간 적도 있다고 하니 MDD를 더 줄일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DD를 더 줄일 수 있는 투자처로 소개드리는 것이 바로 두 번째인 올해더 포트폴리오입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투자자 레이 달리오의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튜버 김단태님의 방식으로도 알려져 있죠. 이 포트폴리오의 핵심은 다양한 자산에 골고루 분산 투자하여 최대한 변동폭을 줄이자는 겁니다. 즉 최대 손실폭인 MDD를 최소화하자는 것이죠. 먼저 올해더 포트폴리오의 연수익률과 MDD부터 살펴볼게요. 2000년도에서 2010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7.5%, 2010년에서 2020년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12.4%를 달성했네요. 가장 중요한 1년 단위 MDD는 2008년에 마이너스 10.3%를 기록했습니다. 인덱스 ETF와 올해더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저의 경우 수익률이 조금은 낮지만 MDD가 더 낮아 부담이 덜 되는 올해더 전략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손실 구간에서도 멘탈을 잡으면서 10억을 달성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더 포트폴리오란 과연 어떤 걸까요? 영상이 길어지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에서 말했듯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즉 주식, 실물자산, 채권, 물가 연동형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올해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이 직접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유튜버 김단태님의 이루다 투자에 참여하는 것, 셋째는 RPAR ETF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이 직접 분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좌측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자산에 자신이 그 비율을 계산해 따로따로 투자를 해야 한답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투자가 서툴러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귀찮고 어렵다는 점이 굉장히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투자해달라고 맡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 방법이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유튜버 김단태님이 운영하는 이루다 투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김단태님은 올해더 전략을 구사하는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기에 이분한테 돈을 맡기고 올해더 전략에 참여하는 것이죠. 그냥 돈을 입금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하지만 유튜버 김단태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또한 김단태님의 올해더 전략의 투자 기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법은 선호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식은 올해더 전략을 따르는 미국 RPAR ETF를 사는 것입니다. 이루다 투자와 같이 내 돈으로 ETF를 매매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올해더 전략에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제 자산을 관리해준다는 것입니다. RPAR ETF를 관리해주는 대표적인 파트너는 좌측에 보이는 두 분으로 한 분은 올해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걸로 유명한 브릿지웨더 회사의 선임 투자 전문가 경력이 있으신 분, 한 분은 미국 100대 금융 어드바이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전문가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유튜버 김단태님보다는 좀 더 믿음직스럽고 신뢰가 가네요. 하지만 이 역시 단점도 있겠죠. 현재 RPAR ETF는 2019년 12월에 시작해서 투자 금액 및 거래량이 많지 않답니다. 그리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즉 결론적으로 저는 앞으로 온라인 수익과 적당한 저축으로 최대한 돈을 끌어모아 소액의 경우 개별 주식, 거액의 경우 RPAR ETF에 투자하여 10억을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